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재명의 대권 플랜 모사꾼 이렇게 표현을 한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해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려는 시도를 한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신앙림 씨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것을 전후를 해서 JTBC 등에서 또 이 가짜뉴스를 확대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동규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대장동 이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것을 전파하는 데는 윤석열 당시 중수부 과장을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유동규가 다 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대장동 물타기를 했는데, 자, 일단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조간에서는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에게 불똥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대장동 사건이 2021년 9월에 불거졌죠. 한창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낙연과 벌이고 있을 때니까 무조건 이재명에게 불똥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또 이 3면 기사, 동아일보 8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김만배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지워라. 그리고 3면 기사는 김만배 견뎌라. 이재명 당선되면 감옥 나간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남욱 유동규 입단속을 했다. 동아일보 기사는 김만배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하더라. 자, 이 내용들입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김만배와 이재명의 공모 사실을 밝혔는데, 어제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은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구속 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찰은 계속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기각을 하면서 어제 자정에 김만배가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것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일단 이재명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김만배가 사주를 해서 대장동 관련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언론 인터뷰를 연달아 했다. 이런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검찰은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우라.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우라는 교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시가 내려간 이후에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 또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조영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가지면서 모두 이 김만배의 의도대로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인터뷰를 가지게 된 이유가 김만배가 자, 일단 좀 견뎌라.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다 감옥에서 나가고 우리 세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 9월 15일에 김만배와 신학님의 가짜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 교시를 내리고 나서 이성문 전 하천대유 대표는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공무원과 정치인과 결탁해서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참고로 이 한국일보 인터뷰인데 이성문 인터뷰를 하지 않다가 나와서 갑자기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끌었는데 한국일보 인터뷰죠.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김만배는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일간스포츠 출신입니다. 원래. 그 다음에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한국일보 계열사인 코리아타임즈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일보에서 이런 인터뷰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JTBC 인터뷰에 막 나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JTBC 문제도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죠. 남욱이 갑자기 이 JTBC 인터뷰에 나가서, 내가 아는 한 이재명은 그분 아니다. 그분이라는 이야기는 정영학 녹취록에 그때 나왔었죠. 천하등인 1호 실소유주가 그분이다. 그분.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그분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 남욱이 김만배의 교시를 받고 나와서 내가 아는 한 이재명은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합니다. JTBC에서. 그리고 조우형, 지금, 조우형은 지금 이 본인에게 윤석열 그 중수부 가족이 커피를 타줬다. 이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죠. 난 윤석열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거분 문제에 대해서는 또 김만배의 뜻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JTBC 인터뷰에 조우형도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죠. JTBC에 나와서 조우형도 그분은 100% 그 유동규 씨,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개인 일탈이다. 이재명이 아니고 유동규가 그분이다. 이렇게 허위 그 인터뷰를 막 합니다. 그 허위 인터뷰를 해준 매체가 지금 JTBC, 한국일보 뭐 이런 데죠. 그리고 김만배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주변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부인을 하라. 이렇게 그 교시를 내리면서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라고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남욱도 인터뷰를 했고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고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 그리고 이 조우영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 제가 언론들이 막 놀아놨죠. 놀아놨다기보다 언론들도 다 알면서 좌파 매체들이 다 알면서 이재명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출 것은 감추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신학림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 그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대선 전에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니 JTBC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뉴스에서 그때 보도에 대해서 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본인이 과거에 그 이명박 캠프에서 홍보 담당을 했었죠. 그 경험에 비춰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작동을 했으니까 이재명 쪽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만배 출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했지만은 검찰이 했지만은 아직 여러 가지 또 이게 보도가 된 것이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어제 그러니까는 오늘 새벽 0시 2분에 경기 이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일단 뷰스앤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뷰스앤뉴스 기사 보시면 김만배 허위 주장 시인하면서 책임은 신학님에 넘겼다. 신학님이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지 몰랐다. 대선 개입 전면 부인.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개입했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그런데 단지 허위 주장이었다.
윤석열 당시 중수부 과장이 그렇게 사건을 무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재명도 계속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가짜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김만배가 아니다. 윤석열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윤석열이 일종의 몸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윤석열 몸통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기획을 했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획을 대선 공작을 해야지 않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대선 공작거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이재명과 서로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7일 새벽에 출감하면서 이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시인을 하면서도 허위 인터뷰 책임을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떠넘겼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호영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기자가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는 검찰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조용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대선 공작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자인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허위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조우영 씨 주장에 대해서는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는데 대신에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신앙님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님 선배가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 15 내지 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을 때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대장동으로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는 몰랐다. 그거는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몰래 녹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몰래 녹음을 당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뉴스타파가 이거를 녹취록을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 5시에 한 70분 분량되는 그 녹음 파일을 전체 다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당했는지 인터뷰 형식이 아니고 사적인 대화를 이야기한 것을 신앙님이 인터뷰를 한 것처럼 했는지 그런 부분이 또 추가로 밝혀질 텐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김만배는 이 윤석열 몸통론은 부인을 하면서도 그 책임은 이렇게 사건이 불거진 책임은 신앙님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뉴스타파를 통해 인터뷰를 공개해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만배는 보도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해당 보도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본인이 이 대선 공작을 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2014년도에 벌써 정진상, 김용, 유동규와 도원 결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먹자 이런 도원 결의를 했고 건순일과 접촉을 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건데 이 대선 공작을 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죠. 또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산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선배가 오래전부터 관련 책을 쓰는 걸 알고 있었다.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거다. 강변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1억 6,500만 원은 가짜 뉴스를 실어주는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김 씨가 이렇게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란 자신의 주장을 허위임을 시인을 하면서도 현재도 계속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궁지에 몰려버렸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대장동 몸통이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대장동 몸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대장동 특검까지 주장을 하는데 아주 곤혹스러운 궁지에 몰려버렸습니다. 김만배에 의해서. 김만배는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재명을 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좌파 매체의 왜곡 선동이 그 왜곡 선동성 보도가 판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 관련 기자들을 무더기 고발을 하는데, 자 뉴스타파 기자 1명, MBC 기자 4명, KBS 기자 1명, JTBC 기자 1명 오늘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JTBC 기자는 봉지욱 기자입니다. 봉지욱 기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우형 씨가 JTBC에 뭐 한 시간 동안 나는 윤석열에게 커피를 마신 적이 윤석열이 나에게 커피를 타준 적이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 묵살하고 보도를 한 사람이 봉지욱 기자인데 JTBC 이 봉지욱 기자는 지금 또 뉴스타파에 옮겨가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왜 옮겨갔는지는 뭐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 TV조선 단독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V조선 단독 기사는 조우영 JTBC에 1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수사 무마했다고 보도를 했다. 1시간 동안. 그게 아니라고. 윤석열은 나는 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것이 JTBC 기사입니다. 이 뉴스타파는 9월달에 2021년 9월달에 신학님이 자문위원 역할을 맡았던 신학님이 김만배와 인터뷰를 해놓고 그것을 계속 묵혀놓고 있었죠. 그 사이에 JTBC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천하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가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는 내용의 이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이 검찰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죠. 그렇지만 남욱도 11월 말에는 이 조우영과 대질하면서 내가 착각했다. 김만배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번복을 했고 조우영 씨도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의혹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남욱이 이 검찰에 진술한 것이 2011년 11월 초 이렇게 해서 이 JTBC가 보도를 했는데 남욱 그 진술 전에 2021년 10월에 그때 JTBC 이 봉지욱 기자가 만났다는 겁니다. 이 JTBC가 그런 보도를 하기 전에 만나서 1시간에 걸쳐서 수사 무마는 말도 안 된다. 그 설명을 했지만 석 달 뒤 JTBC 보도에는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 그런데 이 봉 기자는 대선이 끝난 뒤 작년 10월에 뉴스타파로 자료를 갑자기 옮겼습니다. 대선이 끝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겠죠. JTBC 안에서도. 받아줄 때는 뉴스타파. JTBC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거짓 인터뷰를 보도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을 조사해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하마터면 이런 언론 좌파 매체의 장난 때문에 정권 교체를 못할 뻔했죠. 그렇게 됐으면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일 거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것도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이 구속 위기가 몰려오고 또 이런저런 대선 공작도 터지고 하니까는 갑자기 단식을 한다고 일종의
그 더러눕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검찰이 그냥 있지 않죠. 조선일보 사이면과 중앙일보 육면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은 검찰 이재명의 7일 내지 9일 사이에 출석하라 통보를 했다.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출석하라. 대북 송금 조사 놓고 세 번째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이 원래 먼저 12일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궁지에 몰리니까 김호준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재명 국민 뜻 반하면 끌어내려야, 국민 뜻 반하면 끌어내려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여당이 내란 선동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식 7일째인데 어제 퇴진운동 발언 파문, 김호준 포로에 가서 뭐 그런 이야기, 국민의 뜻에 국민 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말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 쿠데타죠. 지금 본인이 완전히 궁지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는 아무 이야기나 막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의지냐, 검찰 소환 조사를 자일필 미루며 내란 선동성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도 좌파의 민낯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육면 기사. 윤미향 일본에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활동가가 속한 단체가 주관을 했다. 조총련. 뭐 간도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뭐 주도제 이런 데 또 참석을 했다는데, 이 친북 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련합회, 총련에서 활동하는 제1조선인이 속한 단체가 공동 주관했던 행사였다. 본인이 이 조총련이 주최한 간도 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또 다른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조총련이 속한 단체가 주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국가보안법,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해서 뭐 가태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죠. 9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